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고르는 첫 번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입지인데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일수록 부동산 가치와 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반면에 이런 곳들은 좀 가격 부담이 있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세권 투자 전략할 수 있는 좀 더 자세한 내용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전략 탄탄하게 또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을 역시나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 어려우신 분들은 간단하게 문자 주십시오.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여러분이어서 오늘도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역시나 모셔보도록 할게요.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에 대해서 많은 걸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어떤 땅이 거짓말을 하고 어떤 땅이 진실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땅이 그동안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면서 이제 거짓말하는 땅도 한번 알아채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전문가님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 준비해 하셨는데 시간이 참 짧아서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증 많이 있으셔서 문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번 주에 이렇게 서류나 여러 가지 봤을 때 화면상에 미흡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고요. 오늘은 다시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화면을 보고 부동산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500m 이내가 초역세권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500m 초역세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하늘에 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1,000원이죠. 그 다음에 1km가 직접 역세권입니다. 또 3km가 간접 역세권이고요. SRT나 KTX 같은 경우는 반경거리가 늘어나고요. 더군다나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강명역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에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3km 이후에다가 역세권 주거지역을 지정을 해서 평당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자, 또 화면을 보시면 역의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접근성 및 유동 인구의 집중 발생, 상업, 업무, 숙박, 주거 등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놀고 먹고 쓰고 잠자는 곳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역세권의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교통의 결정지입니다. 자, 보시면 화면으로 저번 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역세권 같은 경우는 역 앞이 가깝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200m에서 300m는 주차장과 환승, 공원 부지까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500m가 초역세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을 500m 안에 주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1km까지 직접 역세권이고요. 그 다음에 3km가 주거지역 중심 위성도시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초역세권 많은 분들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초역세권 쪽에 항상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거리가 초역세권인지 그리고 직접 역세권인지 궁금하셨던 분들 500m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서 투자 전략 때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용어들도 있고 그리고 서류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용어도 잘 모르고 서류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있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소유서 전문가와 함께 서류 보는 법들 그리고 용어들까지 꼼꼼히 또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부터 그러면 좀 살펴볼까요? 예,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토지 투자를 할 때는 도시 지역에도 투자를 하고요. 비도시 지역에도 투자를 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시 지역이 될 수 있는 비도시 지역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지목만 보고 논이냐 밭이냐 임야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용도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는지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용도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요. 보시게 되면,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리지역에만 투자하는 걸 선호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또 농림지역에도 투자하고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도 투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사실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뭔가 그래도 한번 내가 종잣돈으로 뭔가를 수익을 보려고 투자를 하는데 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건축에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건축을 할 수 있는데 농림지역 임야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 수련관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주변에 내 땅이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건축에 제한이 없는 관리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 어떻게 또 세분화가 됐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관리지역은 세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왜 나눠졌냐? 관리지역이었을 때가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난개발이 용인이죠. 용인이 난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세분화로 나눠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산도 관리지역이면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어서 그 환경까지 파괴하면서 건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 도시로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00평에 4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생산관리 지역은 논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논밭에도 사실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절대농지도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되기 때문에 꼭 서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관리 지역은 80평에 20평을 지을 수가 있고요. 자, 보전관리 지역도 80평에 20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잠깐만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보전산지하고는 보전관리지역하고는 엄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는 건축행위에 제한이 있고요. 보전관리지역은 80평에 20평을 지을 수 있다는 이 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지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서류상에서 봤었을 때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런 것들 보셨을 겁니다. 그 안에도 이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관리지역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들 있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지역 안에서 어떻게 건축행위가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전문가님, 관리 지역에서도 네. 계획 관리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할 때 좀 더 편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 안에서도 주의사항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금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참 크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좀 확인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이용 확인원을 한번 봐볼 텐데요. 어떤 것부터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토지 확인원에서 저번 주에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렸더니 많이 이렇게 흐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 정말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모르는 분들도 사실 볼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군사시설 해당 없음, 뭐 산림 해당 없음, 뭐 자연공원, 내가 자연공원에다가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해당 없음, 뭐 하천 해당 없음, 뭐 문화재 해당 없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해당 없이 나와야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요 부분이 없어지고 지도로 나옵니다. 위치. 그러니까 내 땅의 위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점 다시 서류를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나가겠습니다. 자, 서류를 하기 전에 저번 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자, 여기가 개발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개발한다고 이제 확정이 나서 이제 개발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옆에 땅을 사면 좋을까요, 나쁠까요를 여쭤봤습니다. 그랬을 때 좋고 나쁨이 아니라 뭘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용도를 물어봐야 됩니다. 용도를 물어봐요. 왜? 여기가 절대 농지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를 보고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자, 여기가 개발이 되면 요 건축할 수 있는 땅의 가격은 상승을 합니다. 자, 물론 절대 농지도 상승을 합니다. 왜? 똑같은 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 개발이 다 되면 건축할 수 있는 땅은 가격이 올라가지만 건축할 수 없는 땅은 가격이 다시 내려갑니다. 이걸 부동산 거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시죠. 자, 서류상으로 안 보여서 자, 이쪽으로 용도를 빼왔습니다. 자, 용도가 도시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제1종 지구단위 구역이고 근린공원입니다. 자, 이 땅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을 것 같죠? 네. 네. 근데 용도에는 안 좋은 게 한 가지라도 있다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 땅은 자,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 지역 내에 제1종 지구단위 구역 안에 공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공원입니다. 공원. 그러니까 용도 옆에 좋은 땅들이 그 안에 있는 공원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부분을 인터넷 화면으로 보고 자, 요 땅입니다. 자, 도시지역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지역 개발하고 있는 내에 공원을 이 땅을 서류로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요 땅이 자, 요 땅은 관광 휴양단지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이 단지가 확정이 났고 요 옆에 땅을 사면 좋냐 안 좋냐 여쭤봤잖아요. 자, 요 땅입니다. 지로상으로 바로 옆에. 근데
용도를 보니까 농림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특화경관지구입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아까 용도의 세 가지가 이 땅이 다 있네요. 농림지역도 있고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것 같죠. 맞습니다. 왜? 너무 짬뽕입니다. 토지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용도에 관리지역이면 관리지역 하나. 자, 관리지역이랑 떼약하고 농림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야 됩니다. 자, 도로가 이 땅이 있고 도로에서 자, 여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요 땅만 관리지역이고 요 땅은 농림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는 어떤 땅이 면적이 큰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지역이 하나라고 하면 이 땅 통째로 관리지역이니까 괜찮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가 지금 마련이 돼 있나요, 그러면? 네네. 네. 짠! 아이고. 저기 마우스를 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쪽에 지도 있거든요. 마우스가 지금 들지 않아가지고 마우스를 좀 클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함께 토지 이용 확인 노하우 보는 법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토지에 대한 이야기들, 이제 용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특화 경관지구 뭐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특화 경관지구 했었을 때도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 정말 하나하나씩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 이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도 이제 됐나요? 예, 됐습니다. 네. 자, 보시면, 자, 아까 요 땅입니다. 이 땅이군요. 예. 네. 여기에 뭐 수백 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자,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이 주름이 뭐냐면 경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관리지역이 있었죠? 예? 보전관리지역은 요 맨 앞에 밭을 이야기한 게 조그만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 자, 요것은요. 사실 이분이 저한테 아주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올렸는데요. 오늘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저한테 한번 봐달라고 해서 서류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용도가 농림지역입니다.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농림지역은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근데 한 가지 놀랄 게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농림지역인데 96,000원이에요. 자, 이 곱하기 여러분 3 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확인원 보셨을 때 공시지가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에 제곱미터 3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한 평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3 했더니 9만 원만 따져도 27만 원이나 되는 높은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농림지역이에요. 또 이 땅은 제가 도로를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땅의 모양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 도로에 붙어 있고 농림지역이라서 그래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도로 봤다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도로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네. 한번 보실까요? 여기인가요? 자, 요 땅입니다. 자, 도로하고 요 땅하고 붙어 있는데 무슨 뭐 지렁이 지나가듯이 땅 모양도 길쭉하네요. 네. 상당히 안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클릭을 해서 보니까 네. 도로가 여러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위에는 철도길인가요? 아니요. 도로인데 아. 도로인데 땅은 밑에 있고 그러니까 도로하고 땅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 샀죠.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옵니다.
자, 요번에는 자,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역세권 주변 아주 초역세권, 그러니까는 500m도 아니고 바로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자, 용도를 한번 볼까요? 자, 도시 지역이고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 이미 이제 역세권 개발 여기 개통이 되면서 이제 도시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예요. 도시 지역에 투자할 때는 자연 녹지에 투자한다고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 땅은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관리 지역이 없으니까 안 좋은 걸 것 같아요. 자, 관리 지역은 여러분 비도시 지역에만 포함이 됩니다. 도시 지역에는 관리 지역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뭐 일종 주거 지역이냐 상업 지역이냐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지. 자, 자연 녹지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 지역을 지정을 할 때, 자, 요게 도시 지역이면 자연 녹지를 주변에 지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 녹지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자, 이 자연 녹지가 뭐냐면요. 자연 녹지 하면은 어떤가요? 말로 들으면은 꼭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 도시 지역 개발이 다 되면 그 다음에 개발할 땅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함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판교 아시죠? 판교는 자연 녹지가 도시개발로 바뀌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평당 4천만 원짜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자연 녹지에는요, 자연 보호를 할 수 있는 땅도 있다는 것을 이 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주변에 높은 임야들도 자연 녹지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은 그 다음 땅에 개발된다는 것을 알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높은 산 땅들은 자연 녹지지만 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에 투자를 할 때는 꼭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과 경사도가 없는 부분들을 참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제가 자연 녹지 설명했을 때, 자, 또 하나는 이 땅이 개발이 되려면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이 땅이 다 차야 됩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자연 녹지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투자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 이 안에 도시 지역 안에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으면 그 다음에 자연 녹지 땅들은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가격이 상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볼까요?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는? 자, 요 땅입니다. 요 철길 보이세요? 철길? 자, 네모 반듯하고 아파트 옆이니까는 어떤가요? 자, 아파트 옆이니까는 어우, 내 것도 금방 개발될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러면 뒤집어 볼까요? 지적도로. 자, 네모 반듯하고 좋은데요. 중요한 건 뭐가 없나요? 도로가 없네요. 도로가 없습니다. 자, 이걸 일명 칼 분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땅을 가지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개발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 세금만 내야 됩니다. 자, 이 점, 자, 요 철길 같은 경우도 어때요? 다 분할이 이렇게 칼 분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잘 알려드렸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눈 소유서 전문가하고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요. 궁금증 있으시거나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 이용 확인서도 상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